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8년 1명으로 떨어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망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데스크로스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3차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주거 일자리 양육비, 교육경쟁 심화, 일, 가정 양립의 곤란, 성차별적 노동시장, 청년의 삶의 질, 다양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 결혼, 주거 등의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계층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주거 안정,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 창출, 보육, 성평등 등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미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병통치식 처방을 기대하기보다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예산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에 대해 가지고 부담이 없을 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을 우선 주저하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를 키울 만큼의 경제적 여력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산율 제고 정책을 위해 가지고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은 저는 결국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수반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교육비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이 저희 당의 계획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난 뒤에 바로 서울런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정책을 통해 가지고 교육비 절감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에서도 이런 교육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저출산 정책에서 출산이라는 표현을 저출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란 것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좀 문제인식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정부에서 또 각 지방정부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년간 225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 좀 사회적으로 봐야 됩니다. 출생 문제만 자꾸 독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투잡, 쓰리잡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노동시간도 길어지고 자기 집도 없고 또 교육 문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혼 가구도 늘어갈 뿐만 아니라 또 설령 결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애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어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출생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하게 일해도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삶의 질곡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당력을 쏟을 생각입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출산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카테고리에 넣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명칭 자체를 청년 행복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낳는 겁니다. 집값 폭등으로 더 이상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도 없고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도 없으니까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출산 후에도 육아 부담 해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육아휴직수당 제도 있지 않습니까?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육아휴직수당이 3개월간 150만 원 지급되고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빠 임금이 엄마 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결국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성의 육아휴직이 적은 이유이기도 하고 엄마의 독박 육아를 야기해서 결국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채워서 육아휴직 수당을 높이고 아빠, 엄마 모두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지금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고령화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위원회까지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을 아직까지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회인들, 어느 시대인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그렇다, 내지는 자신들의 삶의 행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여러 사회경제적 제약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함께 정말 정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그거의 근본에는 일단 젠더 이슈를 통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폭발하고 있는 남녀 간의 불평등 문제,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고 또 사회 참여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을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갖춰 나가느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사회의 일꾼으로서 커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차별 없는 복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근접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단 아동을 위해서 우리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부모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래서 출산을 하더라도 별다른 불안감이나 걱정이 없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얼마큼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선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권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강요하는 현실은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없게 만드는 경제적인 불안정이나 돌봄을 여성에게 강요하면서 독박육아, 고용단절, 성별임금 격차를 일으키는 불평등으로 인한 저출생의 원인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서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의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양육자 모두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기 급여 수준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이부터 맘 놓고 출산하고 기를 수 있도록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첫째 아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임신, 출산 시 필수 진료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더 확대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 환경도 높여야 양질의 돌봄이 보장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보육교사 1인 평균 돌봄 노동 시간이 차별을 낳지 않도록 교육 시간의 표준화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소득 보장이 약하고 소득 불안이 높을수록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은 자연스레 가족 내 여성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소득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모두 돌봄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84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결혼과 출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분들이 혼자 사는 삶이 좋다고 느끼시거든요. 저는 역발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한 분 한 분이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는 확신이 들고 안정감을 가질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게 불편하고 어려워서 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하고 할 수 없어서 애를 낳는 세상은 시대전환적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 정책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서 자, 결혼, 출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 한 분 한 분의 삶이 안정되고 위험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 때 출산율은 자연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돈 얼마 줄게 애 낳아라 이런 정책처럼 야만적이고 구시대적인 정책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통계청의 인구정책에 대한 거,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저출산이라고 난리 난 거, 그 다음에는 고령화 때문에 난리 난 거, 이건 5년 전부터 프로그램을 짜갖고 오늘의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은 젊은이들을 같이 이렇게 결혼한 사람만이 우리 기구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급에 가려고 그러면 결혼하자. 군대 가려고 해도 결혼하자.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만들어놨을 적에 빨리 해야지 우리가 출세길이 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군대에 가려고 넣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결혼한 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내세워서 법제화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보장책을 내줘야 돼. 1억을 준다든가 5천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집도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그 정부가 나서갖고 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 나가서 일하려고 결혼해갖고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제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최하위 국가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동시대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사회 기반 시설, 모든 자산, 모든 개인들의 재산,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인구 감소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청와대, 정부, 국회, 모든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 자녀는 1,000만 원, 그리고 둘째 자녀는 5천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는 주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아이를 낳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자녀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모든 국민이 공통되게 있을 때 출산율은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통일한국당은 엄마 뱃속부터 무덤까지 대한민국 아이들의 복지를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을 엄마 뱃속부터 관리하는 육아 출산 의료 시스템을 갖춰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마지막 한 아이까지도 지키겠습니다.